정년 환송식에서 박성호는 금빛 시계를 손목에 채웠고 박수 소리가 멀어질수록 가슴은 이상하게 비어갔다. 박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모두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꽃다발의 향은 진했지만 퇴근길 공기는 냉했다. 성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매일 아침 출근벨을 안 들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집에 들어서자 가족의 목소리는 짧게 반짝이고 금세 사라졌다. 아내가 식탁 위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퇴직 축하해요. 저녁은 간단히 먹고 쉬어요.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다본 채 덧붙였다. 아버지 시계 멋지네요. 친구들 만나 축하 많이 받았죠? 성호는 억지 미소로 대답했다. 다들 축하해 주더라. 그래도 이상하다 마음이. 아내가 물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내일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다는 게 조금 낯설어서.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펼치자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평생 모은 퇴직금, 이게 내 남은 시간의 모양인가? 앞으로는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는 금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웃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위해 써도 되는 거겠지. 그런데 뭘로 채워야 하지? 그날 밤동창 모임에 나가자 오랜 얼굴들이 반겼고 낯선 공허가 잠시 옅어졌다. 누군가가 말했다. 성호야 이제 진짜 자유인 아니냐? 그렇지. 자유인 근데 자유가 생각보다 무겁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미란이 들어섰다. 숫자와 규정으로만 살아온 성호의 눈에도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흰 블라우스와 검은 자켓 단정한 머릿결이 흔들렸고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서미란입니다. 다들 반가워요. 성호는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박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뵙네요. 미란이 웃으며 답했다. 박 선생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곧 은퇴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었군요. 예, 오늘이요 축하받으니 좋긴 한데 마음은 도리어 잠잠하지가 않네요.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시간이 많아 지면 사람은 자기 안이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먼저 알게 되거든요. 짧은 건배가 몇 번 오가고 누군가 일찍 자리를 일어났다. 남은 사람들끼리 더 가까워졌고 대화는 자연스레 두 사람 위주로 흘렀다. 미란이 물었다. 퇴직 후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행? 취미? 창업? 성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계획이라. 공무원은 늘 계획 속에 살았는데 정작 내 계획은 없네요. 쉬엄쉬엄 살아보자 했는데 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맞아요. 쉬는 건 잘 사는 또 다른 방식이죠. 근데 잘 쉬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과 순간을 찾아야 해요. 그는 묻고 싶었다. 당신은 그런 순간을 잘 찾는 사람인가요? 그러나 대신 조심스레 말했다. 서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미라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행복은 만들면 잠시 오고 놓치면 금방 가죠.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배웠고 많이 잃었고 조금은 얻었어요. 성호가 눈을 반짝였다. 히힙. 조금은 얻었다. 그 조금이 사람을 살죠. 그 조금을 어떻게 얻으셨나요? 혼자 버텼어요. 남들처럼 기대지 않고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 책임으로 수익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외롭지만 덜 두려운 밤이 오더군요. 외롭지만 덜 두렵다 그 말 좋네요. 퇴직의 밤이 외로우면 덜 두려워지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래요? 성호는 짧게 멈칫했다. 같이요? 네,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요. 물론 부담은 싫어요. 가볍게 웃을 수 있으면 충분하죠. 모임이 파하고 골목길에 두 사람만 남았다.
가까운 거리에서 본 그녀는 더 또렷했다. 빈틈없는 손톱 매끈한 말투 자주 멈추는 시선 그리고 마지막에 던지는 한 박자 느린 미소까지.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요. 때론 실패했고, 때론 운이 좋아서 이겼고,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겼죠. 여유 부럽네요. 저는 돈은 조금 생겼는데 여유는 하나도 없어서요. 돈과 여유는 다른 통장이 있어요. 여유 통장은 옆자리에 따뜻하게 앉아주는 사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성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유 통장, 말이 참 기술이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쉽게 박히지? 휴대폰 화면에 낯설고도 익숙한 메시지가 떴다. 오늘 반가웠어요, 박 선생님. 커피는 제가 다음에. 그는 자동처럼 손가락을 움직였다. 영광입니다. 다음엔 제가 대접하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아내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아들의 방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성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왜 오늘 밤만 이렇게 젊어진 것 같지? 그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대화창을 올려보았다. 내일은 뭐 하세요? 답장은 금세 왔다. 이래요. 저 쉬는 법보다 일하는 법을 먼저 배워서요. 그럼 일 끝나고 그 통장에 한 잔요? 좋아요. 단 너무 무거운 이야기 말고요. 오늘은 가볍게. 다음날 저녁들은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미란이 먼저 물었다. 박 선생님은 누군가와 마지막으로 설렘을 나눈 게 언제예요? 설렘이라 글쎄요.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아니면 첫 발령날? 그런데 그건 의무로 온 설렘이었지네. 마음으로 부른 설렘은 아주 오래전이네요. 그럼 오늘은 업데이트예요. 오래된 버전은 지우고 새로운 설렘을 깔아봐요. 성호는 웃었지. 만웃음 끝이 떨렸다. 하하, 업데이트라. 나이에 맞나요? 설렘의 나이는 없어요. 다만 용기와 시간이 필요하죠. 대화는 종일 흐르듯 이어졌다. 그녀는 성공도 말했고, 실패도 말했고, 외로움도 말했고, 웃음도 말했고, 두려움도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문장은 희망으로 닫혔다. 성호는 그 희망의 끝에 자꾸만 손을 뻗었다. 선생님 내일도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내일도 모레도 다만 서로 너무 기대하진 말아요. 기대는 실망을 빨리 부르니까요. 기대는 줄이고 시간은 길게 그렇게 해보죠. 귀가 길목근은 잠깐 멈춰 섰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시작하고 있는 거지? 단지 대화였는데 왜 심장이 이렇게 크게 뛰지? 그때 다시 한 줄이 도착했다. 선생님 오늘의 여유 통장 입금 확인. 미소 한 잔 대화 한 잔. 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미소 한 잔 대화 한 잔. 그리고 스스로에게 덧붙였다. 내일은 한 잔 더 가능하겠지?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흘렀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퇴직 첫날부터 바쁘네요. 동창들이랑 이야기가 길어졌어. 별 얘긴 아니야. 별 얘기 아니면 더 무서워요. 당신 표정이 요즘 좀 달라졌거든요. 성호는 대답을 뒤로 미루듯 낮게 웃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오랜만에 사람이 새로워졌다고 해야 하나. 나도 좀 낯설어. 창밖에 불이 하나씩 꺼졌다. 그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박성호 축하한다. 오늘은 내가 너를 선택한 첫날이니까. 그리고 기억 속에서 흔들리는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다. 서미란. 그녀가 보고 싶다. 퇴직 후 며칠 박성호는 집에 앉아 신문을 읽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지 않아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그래야지. 그런데 혼자 걷는 길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그날 오후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선생님, 저 미란이에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곧장 대답했다. 예, 괜찮습니다. 어디 계세요? 근처 카페에 있어요.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카페 창가에 앉은 미라는 검은색 기세에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박 선생님, 오늘 얼굴이 더 밝아 보이네요. 성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아, 그런가요? 사실 집에만 있으니 괜히 답답해서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건 당연하죠. 퇴직 후 첫 달은 누구나 공허해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사람은 자기 안이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먼저 알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지난번에도 하셨죠. 그때는 그냥 좋은 말이라고만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실감이 나네요. 실감이 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무언가를 채울 준비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잠시 후 미라는 컵을 돌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사실 결혼도 했었고 실패도 했었어요. 사업도 몇 번 망했고 사람들에게 많이 속기도 했죠. 그래도 버티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성호는 놀란 듯 바라봤다. 혼자서 그렇게 버텼단 말입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았죠. 밤마다 무서웠고 새벽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기대면 더 아프고 혼자 서면 덜 아프다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끝에는 떨림이 남아 있었다. 성호는 가슴 한쪽이 흔들렸다. 강한 분이네요. 나는 평생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었는데 당신은 혼자서 싸우셨군요. 강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르죠.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미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여보, 요즘 밖에서 자주 늦네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그냥 동창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거지 뭐. 아들은 툭 내뱉듯 말했다. 아버지 퇴직하면 친구들이 제일 무섭다잖아요. 괜히 이상한 데 끌려가지 말고요. 성호는 순간 불쾌해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는 날 뭘로 보는 거냐? 평생 가족 위에 산 사람이야. 이제 조금 내 인생 살겠다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야? 아내가 한숨을 쉬며 낮게 말했다. 여보, 그냥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있어야 하니까요. 성호는 대답 대신 방문을 닫았다. 며칠 뒤 미라는 성호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위에서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박 선생님,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제 삶에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생겼다는 게 참 고마워서요. 성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뭘 했다고. 이런 대접까지요? 당신은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듣고 웃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성호의 마음속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설레고 있구나. 나는 지금 다시 살아나는 중이구나. 밤길을 함께 걸으며 그녀는 말했다. 사람들은 제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제 그림자를 몰라요. 늘 사람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당신은 다르네요. 당신 눈에는 탐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편하네요. 성호는 순간 멈춰섰다.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런 무서운 얘기를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내가 있소. 이제는 내가 있잖소. 당신 혼자가 아니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다. 아내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아들의 눈빛을 피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다른 세상 문을 열고 있구나. 그 문 너머엔 뭐가 있을까? 저녁 무렵 고급 라운지의 불빛은 은은했고 섬이라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웃었다.
사람들은 제 화려한 모습만 보죠. 하지만 그 화려함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박성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혼자서 읽어낸 거잖소. 그건 대단한 거요. 아무나 못하는 거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속삭였다. 대단하다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저 혼자 버텼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무도 같이 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성호는 손끝이 저릿해졌다. 내가 들어주면 되지 않소. 이제라도 내가 그 짐을 나누면 되지 않소. 며칠 뒤 두 사람은 강변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미라는 노트북을 열어 몇 장의 그래프와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건 제 작은 투자 기록이에요. 조금만 아는 사람은 웃겠지만 사실 저는 이걸로 버텨왔어요. 남들 모르는 길을 찾아서 조금씩 불려왔죠. 성호는 숫자들이 오르는 곡선을 보며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상당한데요?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크잖소. 그래서 늘 무섭죠. 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오면 다 빼앗아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성호는 곧장 대답했다. 내가 있지 않소. 나는 당신 걸 노리는 게 아니오. 내가 가진 걸 보태서 지켜주고 싶을 뿐이오. 그녀는 순간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 가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박 선생님, 그런 말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며 천천히 말했다. 예, 내 퇴직금 가만히 두면 숫자만 줄어들 뿐이오. 그런데 당신 곁에 쓰이면 지켜주는 힘이 되고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과 확신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만약 잘못되면요? 저는 책임 못 져요. 당신 인생이 달린 돈인데. 내 인생은 이미 끝났소. 공무원으로 살아온 세월은 끝났고 이제 남은 건 이 돈뿐이오. 그 돈을 지켜봐줄 눈도 믿어줄 손도 당신뿐이오. 그날 밤집에 돌아온 성호는 서랍 속 통장을 꺼내 들었다. 아내가 물었다. 여보 왜 그걸 꺼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하나 생각해보는 거지.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요즘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뭔가를 주도해보고 싶은 거야. 평생 시키는 일만 했는데네 이름으로 선택해보고 싶다고. 아내는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성호는 손바닥에 힘을 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내가 정하는 거다. 이번만큼은 내가 움직인다. 다음 날 그는 은행 앞에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오늘 보호자가 된다. 나는 오늘 동반자가 된다. 그리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는 묘한 희열을 느꼈다. 마치 늙은 몸이 다시 젊어진 듯 가슴이 쿵쾅거렸다. 전화기 너머로 미란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고마워요, 박 선생님.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처음이에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어서 선생님, 이제 우리 둘의 시작이오. 그 목소리엔 자부심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곧 끝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건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박성호는 은행에서 꺼낸 돈을 건네고 난 뒤 자신이 처음으로 별표 주도적인 선택 별표를 했다는 자부심에 들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미란과 함께 와인잔을 부딪히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내 돈과 내 이름이 당신을 지킬 거요. 미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 지었다. 박 선생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요. 며칠 뒤 성호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미란과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녀 곁에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진다. 성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다. 당신 누구야? 왜 이런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나 이미 통화는 끊겨 있었다. 그는 곧장 미란을 찾아가 말했다. 이상한 전화가 왔어. 누군가가 당신 곁에 있으면 나까지 위험해진대. 무슨 뜻이요? 미란은 눈길을 피하며 손을 떨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가진 걸 노리는 사람들이 날 지켜보는 게 분명해요. 이제 당신까지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가 있어야지. 그럴수록 내가 있어야 하잖소. 하지만 당신까지 잃을까봐 무서워요. 전부 내려놓으세요. 그냥 저를 잊으세요. 성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 평생 누구 곁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소. 내가 지켜주겠소. 내 목숨 걸고라도 지켜주겠소. 집에서는 갈등이 터졌다.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돈은 왜 자꾸 빠져나가요? 아들은 손에 통장을 들고 소리쳤다. 아버지, 이 돈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퇴직금은 우리 노후 아니었어요? 성호는 방금까지의 확신을 고스란히 옮기며 대꾸했다. 그만해라. 이건 내 선택이다. 평생 시키는 대로만 산 내가 처음으로 내 인생 걸어보는 거다. 아내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걸고 있는 건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예요. 제발 멈춰요. 그러나 그는 등을 돌리고 방문을 닫았다. 며칠 뒤 성호와 미라는 허름한 골목을 걸었다. 그때 검은 옷차림의 낯선 남자가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다. 곧 후회할 거다. 돈도 삶도 다 잃는다. 성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외쳤다. 이봐. 지금 뭐라 했어? 그러나 이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미라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셨죠? 제가 괜히 두려운 게 아니었죠? 저 사람들 제 재산을 노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당신까지 위험해졌어요. 성호는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 놓지 않겠소. 내 퇴직금 내 삶 전부를 걸어서라도 당신을 지킬 거요. 그날 밤 그의 휴대폰은 다시 울렸다. 같은 번호 같은 낮은 목소리였다. 넌 이미 빠져들었어. 곧 네 차례야. 그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그래, 이제 나는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야. 나는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겨낼 거다. 그러나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오래 머물러 있었 고성호의 집 창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심을 한 박성호는 은행에서 꺼낸 돈을 모두 넘겼다. 그녀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박성호, 평생 시키는 일만 하던 내가 드디어 네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킨다. 며칠 뒤 약속된 날, 미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미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성호는 불안하게 거리를 서성이다가 곧장 그녀의 오피스텔로 달려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는 먹히지 않았다. 성호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수많은 생각들과 대화들이 기억을 스쳤다. 성호는 황급히 거리를 헤맸다.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목소리가 짧게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섬이란 거 멀어지라고. 전 재산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았어? 지금도? 이 한심한 양반아. 당신 누구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미라는 어디 있냐고. 그러나 대답은 없었고 신호음만 울렸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이미 가방을 싸고 있었다. 이제 못 참겠어요. 당신이 퇴직금 다 내주고 이제 집까지 위험해졌다는 소문이 도는 거 알아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 믿었는데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아들은 눈에 불을 켜고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뼈 빠지게 살며 쌓은 걸아버지가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이젠 끝이에요. 성호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잠깐만 기다려줘. 뭔가 오해가 생긴 거야.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허공을 메울 뿐 아무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오피스텔로 갔다. 불 꺼진 건물 앞 성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울부짖었다. 가렸던 봉인이 풀리듯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해지고 있었다. 당했어. 미쳤구나. 나만 미친 거였구나. 길 위에 무너져 앉은 그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새겼다. 창밖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도시의 불빛은 눈을 찌를 만큼 선명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장면만 반복되었다. 미란의 웃음, 그녀의 손길, 그리고 당신만 믿겠다던 그 목소리. 이제 그는 알았다. 그 믿음은 그녀의 가면이었고 그 가면은 그의 욕망이 벗겨주기를 기다린 함정이었다. 박성호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찢어진 가족 사진과 금빛 시계만 남아 있었다. 평생을 버틴 게 이게 다였나? 시계 하나, 사진 한 장.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 난 이제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아들아,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난 너희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나는. 짧은 통화가 끝나고 성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당했어. 미쳤구나. 나만 미친 거였구나.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사람 퇴직금 사기 당했다잖아. 불륜까지 했다던데? 한심하지. 저 나이에 저런 꼴을 당하다니. 성호는 편의점 앞에 앉아 5병째 소주를 한 입에 삼켰다. 미란아. 아니, 여보. 우리 아들. 한편 다른 도시의 호텔 라운지. 서미라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중년의 남자와 웃고 있었다. 당신만 제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연분홍 입술이 움직이고 아름다운 눈빛은 오늘 더더욱 반짝였다.